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올랐던 촛불 탄핵 시위,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당시 한민구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뜻밖에도 군을 동원해 위수령 혹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위수령은 지금 없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 못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면 서울시, 인천시면 인천시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릎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 곤봉을 사용하여 폭력으로서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군에게 넘겨주는 것이 위수령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보고 당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에서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 국군을 앞세워 탄핵 전후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는 외양을 띠면서 일건 계엄령과 쿠데타 가능성이 염두에 둔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개념 계획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 권한 대행,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명의로 작성된 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육군총장, 합수본부장은 기무사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등 79년 12.12, 1980년 5.18 쿠데타와 거의 동일한 절차와 형식을 담은 초헌법적 문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대 이동 계획까지 마련되는 등 12.12 쿠데타를 기억하던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어떤 이유로든 당시에 황교안 명의로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26사단은 청와대를, 24단은 국방부 합참을, 그리고 국회에는, 바로 이곳 국회에는 30사단, 그리고 정부 청사에는 26사단 등의 병력이 배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가?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교훈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안보 분야 행정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체류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죠. 박근혜 탄핵 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 경찰로 옹이되는 초롱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치인이 쿠데타 내지는 치인이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과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은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을 곁에 두면서 검찰을 앞세워서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 검열까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 장악과 검찰 탈법치 이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용산에서 나름대로 초롱성을 쌓고 있다. 그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이 정권, 제대로 일을 하면, 떳떳이 하면 광화문이 두렵겠습니까? 세종로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넓은 국민들과 대면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그 반대로 일제군부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옆에 주한미군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감청장치와 시설과 인력이 배치된 그곳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숨어 들어가시는 그 모습, 과연 국민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그러한 철학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 활동에 필요한 군, 경, 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 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차지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탈법적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죠. 2023년 5월 여러 논란이 일자 자꾸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실 판단과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죠. 논란이 되었던 2023년 5월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강력하죠.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과 조정할 수 있다 한다 하는 것과는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죠.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 김용현 처장 체제의 문제입니다.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점철된 라인이 군 관련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제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자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 내 인사가 특정 계보나 인연에 의해 목도됐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계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사항이 들어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건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부터 적용, 보도매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보도 내용, 사전 검열, 불온 내용 차단, 보도 검열 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 검열단에 방송, 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계엄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집권 세력의 항맥 한번 봅시다. 충암고등학교 라인이 있죠. 대통령 윤석열 8회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1년 선배 7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분이죠. 12회, 방첩사령부 기무사령관 했던 여인형 17회, 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부친 때부터의 근무 인연으로 인해서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경호처장 김용현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출신, 그리고 현 신원식 육사 37회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출신, 같은 보직 바로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받은 그런 관계, 국방부와 경호처,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방첩사령부, 기무사, 수도사령부와 연결이 됩니다. 수도사령부는 유사시 경호처장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군대를 경호처로 이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언제 경호처가 경찰을 앞세워가지고 의원님들 맞고 팔비틀라 그러고 서류 갖다 주면 길 저쪽에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그런 짓 한 경호처 보았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가면 경찰 앞세워가지고 의원 목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 보셨습니까? 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계엄을 위해서 마치 의원들을 자극해서 의원들에게 경찰이 앞서서 물리력을 동원케 하고 그것을 뒤에 경호처가 백업하다가 여차하면 지원 병력 받아가지고 진위 쿠데타 형식의 경비 계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언론이 알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시행 계획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두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걱정 안 해야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탄압, 방심위 장악, 공영방송 장악, 검찰을 앞세운 탈법치, 검치, 마침내 경호처장을 중심으로 한 친위그룹의 형성, 이란에서나 보는 혁명 수비대 아닙니까, 이 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정치 박사로서 각국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안보정책을 검토한 그 결과 이들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와 같은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 관련 인력, 병력 증원, 인사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군을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학교에 가면 학생 패고 언론인과 대화하면 언론 멱살 잡으려 하고 그 날카로운 손으로 국민들의 몸에 손을 댑니까? 감히 경호처 주제에. 그러면서 방송 장악 다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위기를 느끼고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법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에 비교해 봐서 과연 이 법으로 민주적인 공영의 가치를 실행토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실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 좌파니 걸핏하면 우리 당 보고 방송을 장악하니 우리가 무슨 방송을 장악합니까? SNS도 검열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무슨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그 최후의 마지막 절벽에 서서 풀뿌리를 잡겠다. 마지막 공영방송의 숨통을 유지해 보겠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MBC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정세를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해제, 조치사항, 계엄 준비에서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 계획 검토,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국회에서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계엄 잘못됐다라고 해제를 의결할 수 있으며 해제 의결이 되면 즉각 해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있어요.